템퍼링이라는 업계 용어가 이제는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템퍼링 즉 멤버 빼가기를 시도하는 악성 기업들의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문제와 관련해 유사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연내에 관련 표준계약서 기준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멤버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에서까지 이들을 손절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제는 멤버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래전부터 멤버들과 그 가족들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선뜻 어트랙트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이미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통해 멤버들 가족들이 돈을 일정 금액 받았고 지금 진행되는 소송을 더불어 앞으로 있을 여러 소송 비용까지 안성일 대표 측에서 대주기로 하며 채무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주장이 일리가 있는 이유가 이미 안성일 대표는 그렇게 해서 템퍼링 시도에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당시 그 아래는 안성일 대표의 과거 지인이라고 밝힌 인물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피프티피프티가 세 번째예요. 어트랙트 전 대표가 피해자로 생각하고 두 번째 피해자분도 지금 학교 계단 청소하고 엘리베이터 청소하고 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제작진들이 찾아간 두 번째 피해자는 과거 손승연이 포춘 엔터테인먼트를 나와 잠시 있었던 기획사의 박 대표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청소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갔던 이유는 안 대표가 갖고 있던 직함들의 이력들도 그렇고 W뮤직 제작이사도 했고 C엔터테인먼트의 크리에이티브 대표를 맡고 있었다. 자기가 제작하고 콘텐츠 기획했던 걸 그대로 들고 투자해서 같이 하면 바로 수익이 안정권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안성일 대표를 믿고 20억을 투자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안성일 대표는 자신이 영입하고 싶은 가수가 있다며 손승연을 추천했지만 그녀는 이미 타 기획사와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해당 가수가 소속사에서 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 씨가 법무법인 비용을 저희가 감당하고 차후에 해당 가수에 대한 계약금을 소송 비용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비용을 대고 소송 진행을 같이 해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프티피프티를 보면서 그 가수가 딱 떠올랐다. 진행 과정이 유사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박 씨는 4개 팀 12개의 음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져 빚을 떠안고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안성일은 그렇게 박 씨가 밀려난 자리에 더기버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 씨는 최근에야 자신이 전 재산을 투자해 만들었던 음반들의 제작사가 모두 안성일 대표의 더기버스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피프티 멤버들의 소송 비용 또한 안성일 대표가 대주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의혹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피프티 멤버들 또한 공모자가 되어 이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이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초반부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까지 한결같이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멤버 측은 이렇게 전홍준 대표가 준 기회를 걷어차고 항고 소송을 결정합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만 봐서는 어트랙트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동자적인 활동은 절대 불가한데 왜 이렇게까지 어트랙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냐는 의문이 자연스레 생깁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재판으로 가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있거나 혹은 멤버들이 어트랙트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판으로 가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거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법률가들은 완벽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의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나올 것이었다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기 훨씬 전에 언론을 통해 나왔을 것입니다. 여론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인용이 됐더라면 한결같이 전홍준 대표를 믿고 있는 대중들도 의심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인용된 것을 보면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가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보기 좋게 기각되었죠.
때문에 무언가 그들이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수를 갖고 있었다면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되는데요.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정말 멤버 측과 더기버스가 함께 이 사태를 벌인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전홍준 대표는 앞서 멤버들이 더기버스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 및 전자기록 손괴 혐의 등을 이유로 더기버스를 고소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치면 더기버스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기에 멤버들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개입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더기버스가 유죄라는 가정하에 멤버들 역시 공범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피프티가 어트랙트로 돌아가겠다고 더기버스에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기버스에서는 그 상황을 가만히 두지 않고 분명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은 자신들만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게다가 멤버들이 개입한 정황까지 더기버스가 갖고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갖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피프티 사태가 개정된 검찰청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이득에게 제한을 철폐해서 모든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범인, 범죄 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를 공통으로 하는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즉, 공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수사 개시라는 것이 피해자에 의한 고소, 그리고 제3자에 의한 고발에 따라서도 가능하지만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직접 인지를 하게 된 내용으로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 모든 사기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만약 공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피프티 멤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의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한 사건을 다시 보면 사문서 위조를 제외하고 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업무방해죄, 전자기록 손괴 혐의 등 대부분 경제범죄입니다. 피프티 멤버와 더기버스는 현재 표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서로 엮지 마라. 우리는 각각이다. 더기버스와 관계없이 멤버들이 주체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쏟아지는 증거 자료나 정황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협력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즉,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공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이제 공범들 간의 대립이 또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범 사건에서 공범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현 상황에 대입해보면 지금까지는 서로가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는 더기버스와 멤버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검찰이 더기버스를 넘어 피프티 멤버들까지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기버스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포착되면 어트랙트에서 직접 고소가 없어도 멤버들을 향한 수사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를 지금 멤버들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긴 할까요? 무엇에 눈이 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어린 생각으로 소속사 하나 빠져나가 보려 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을 품어주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기버스의 수사가 진행되면 멤버들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증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조사 중에 더기버스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면 최악의 경우 피의자로 전환되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기버스가 불리한 상황에 계속 몰리게 되면 그때까지도 과연 멤버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멤버들도 자신들과 함께 가고 싶어 했다는 어떤 무언가의 증거를 갖고 있다면 그때 돼서는 그것을 공개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멤버들은 현재 어트랙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도 더기버스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도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정말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현재 진행 중인 항고 소송에서 지금까지 멤버 측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쪽이 손을 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니 대리인 내용에 법무법인이 빠져있는 것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전에 기각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분명 대리인 내용에 법무법인의 이름이 제1상단에 적혀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항고 소송에서는 가족들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이에 더기버스 측과 또 다른 빅베가 멤버들을 손절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대주지 않아 법무법인을 고용할 돈이 없었다.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해봐야 패소할 확률만 높아지니 법무법인에서 먼저 손을 뗀 것이다 등 여러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여러 상황들을 모두 조합해 보았을 때 절대로 멤버들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최악의 상황은 언제, 어떻게 터지게 될까요? 왜 자신들에게만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까 하고 한탄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여론을 조금이라도 돌리고 싶다면 누구라도 빨리 진실을 이야기할 때입니다.